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포항 북구가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세 차례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경쟁자보다 낮게 나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언론사의 세 차례 여론조사 결과 이병석 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 비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등이 지난달 21일과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0.5%포인트나 차이가 났고, 이어 경북 도민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28.5 대 24.5로 나타났습니다. 영남일보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현역이 밀리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능력과는 별도로 사선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전 포항시장이 우세한 것이 어떤 일정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경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의원 측은 시간이 지나면 중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여론 흐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과 가까운 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론적인 측면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TK 지역 중진 의원의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경쟁 속에 공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결정적이지만 사선의 친이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북구가 내년 총선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설림병원의 부도 이후 포항시내 다른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림병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난달 성모병원과 3명 기독병원의 하루 평균 진료 견수가 15%씩 증가해 평소에도 붐비던 일부 과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450병상의 설림병원 부도로 병상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늘 대책회의를 갖고 의사들의 진료 시간 연장 요청과 함께 환자들에게도 동네 병원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최근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에 설치된 관련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해 산업부 장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지부진한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이 신속히 이행되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미해결 국책 사업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학마다 교내 벤처 창업이 열풍인데요. 학문으로만 충족시킬 수 없는 창업과 벤처, 기업가 정신 등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 정부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항의 한 연구동. 벤처 창업에 성공한 선배와 창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 간의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창업한 이 솔루션 개발 회사는 이미 매출 4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권을 의뢰받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개발자를 찾을 때 이쪽에 위치함으로써요. 대외적으로 그런 신뢰성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인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조성된 포스텍 APGC 랩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스타트업 벤처 선배 기업들이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학문에서만 충족할 수 없는 창업과 벤처, 기업가 정신 등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를 동문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APGC 랩을 운영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동문 기업들하고 재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문 기업들은 한 60개 기업 중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한 10개쯤 됩니다. 그래서 10개 기업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사이 7개 팀이 창업에 성공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역에 한정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문 기업들과 함께한 산학 협력이
새로운 지역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조 도시를 이미 구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나 다른 곳에서 여기를 모델화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그런 선배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교류를 좀 타이트하게 좀 진전을 시키시면은. 포스텍은 학내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오는 2035년까지 500개 기업, 100조 원의 매출 달성과 함께 3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1.2% 올랐고 경북 지역은 전달보다 0.4%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0.8%와 0.5%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구와 경북에서 이뤄진 토지와 아파트 거래는 전달보다 각각 16.9%와 26.6% 줄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시군 세무 공무원 200여 명이 지역 공용주차장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지에서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하고 견인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에서 818대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대구와 경북에서 사육하는 한우와 유구는 60만 8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1.5%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 줄었습니다. 이는 고령 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거나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원유 감산 정책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젖소는 3만 7천 마리로 지난해보다 7.8% 줄었고 돼지는 소규모 농가가 사육을 포기해 123만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3.3% 줄었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능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수능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재한 기자가 입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은 초조하고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좀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 다 같이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하자. 컨디션 조절도 하면서 마음도 다잡으려고 주위에서 서로 응원도 많이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대학 1학년 선배들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며 평상심 유지를 관건으로 꼽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애들 수시 발표가 많이 나고 그래서 합격한 애들 보면서 약간 심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수능이 가까우니까 많이 떨렸었는데요. 이런 마음을 최대한 가다듬고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학습을 하기보다는 시험 당일 최고의 자기 실력을 낼 수 있게 준비할 것을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잠도 일찍 잤고 아무래도 시험 당일 날에도 평소랑 똑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긴장이 조금 덜 됐던 것 같아서. 최근 쉬운 출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확인하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생활 리듬을 당일날 시험 일정에 맞추고 컨디션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연도별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유형별로 혹은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능까지 이제 한 달, 벼락치기라도 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은 물론 섣부른 자포자기도 금물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포항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포항 국가산단의 대기 오염이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했다고 지적하고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과도 어긋난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기준 59%나 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돈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3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집에서 아내 67살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실종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 11일 자수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해군 문무대왕함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장병 교육 지원 등 재능 기부 활동을 후원하고 문무대왕함은 시민들의 안보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국내 최초의 4,500톤급 스텔스 구축함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청해 부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예년보다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계속되겠고 낮부터는 다시 포근하고 선선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때이른 가을 추위가 느껴졌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하게 조금 춥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 영덕, 울진 9도, 포항은 11도로 평년 기온보다도 낮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도 2도 정도 높겠는데요. 또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 보이면서 가을 정취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 23도, 경주 22도, 울진과 영덕 21도로 바람 불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 낮 최고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조금만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파도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쌀쌀함이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를 열고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나라사랑 실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목숨 바쳐 지켜낼 것과 7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 한국을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나라사랑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조성과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그리고 청소년 나라사랑 사관 캠프 등의 보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신라공고가 오늘 울산에서 끝난 제5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7명의 학생이 메달을 획득해 경상북도의 종합 2위 확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차 차체 수리와 판금 부문에서 3학년 학생 2명이 금메달을 획득해 참가 단체 중 최우수 기관에게 주어지는 금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신라공고는 14년 연속 수상했으며 졸업생 14명이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기능기술 명문학교로 입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 상수도 누수가 하루 평균 15건, 연평균 3,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상수도 간 2,346km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관이 1,246km에 이르면서 수시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8개 대행업체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6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지만 타 지역 목판의 추가 등재와 함께 유교 책판의 보존과 연구,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등재된 유교 책판은 95%가 경상북도 내 책판으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 목판의 수집과 추가 등재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수집된 목판의 연구와 보존, 활용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유교 책판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2명뿐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북 신도청 청사로 정보통신 시스템 이전이 완료돼 사실상 도청 이전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연휴 사흘간 도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버와 보안, 네트워크 장비 등 9종 488대의 신도청 청사 이전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작업에는 1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됐으며 안전을 위해 무진동 특수차량 9대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 순찰차 2대가 동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월까지 주요 자연휴양림의 주중 숙박 요금을 3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에서 운영하는 팔공산 금화과 안동호반, 구미시 옥성, 문경시 불정, 청송군 청송 등의 자연휴양림이고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 할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의 자연휴양림은 25곳으로 지난해 이용객이 55만 명을 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선정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는 3곳이 포함됐습니다. 관리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경주 암곡에서 출발해 무장봉을 돌아오는 8.5km 계곡길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탐방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황산 절굴계곡 탐방지원센터부터 대문다리까지 3.5km 구간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단풍길로 가야산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홍류동 계곡 4km 탐방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꼽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부터 도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전에 본인이 직접 급여와 수당, 복무 자료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율점검 분야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시간외 수당 등 급여 분야와 연가, 병가, 시간외 근무 등의 복무 분야, 근무 상황 중 출장이나 동일일자 출장 등 출장 관리 분야에 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사후 지적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